오늘 시장은 또 어떤 이슈가 주를 이뤘을지 첫 번째 특이점 이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다시 시작된 코스피 랠리, 9,000피 돌파는 시간 문제입니다. 시장을 정말 가장 강하게 눌렀던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자 우리 시장은 또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BOJ의 금리 인상에도 시장은 놀라지 않았고요. 이제는 정말 9,000피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보면 또 4거래일째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쉴 구간이 한번 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상방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내일 9,000피 볼 수 있을까요, 철순 대표님? 9,000피 불가능한 영역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한 3% 정도만 올라줘도 9,000피에 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지금 FOMC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또 엔캐리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9,000포인트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장 기업들의 시총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AI 관련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단 AI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방산업 수요가 지금 피크아웃을 논할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AI 밸류체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들의 미래 실적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9,000원 이상 만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기업들의 이익이 역시나 변동성이 있어도 지지선도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만큼 변동성을 강하게 버틸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 때문이라도 다음 달에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잠정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다음 달부터. 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반도체가 얼마나 지금 이익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심리가 더 올라가면서 수급도 더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 달에 또 FOMC도 지나고 나면은 FOMC 관련해서의 어떤 변동성도 줄어 있는 상태일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실적 발표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관련주들은 당연히 움직여 줄 거고 그렇다면 전반적인 지수도 우호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반기를 본다고 하면 당연히 9,000, 뭐 만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외국인 통합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열릴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코스피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코스닥도 이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맞추기가 들어올 걸로 보고 있는 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만 갖고 있는 분들은 너무 지금 대형주 대비했을 때 소외감을 많이 느끼실 텐데 하반기 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국민선전펀드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어떤 수급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보면 오히려 코스닥을 샀지 코스피를 산 게 아니었거든요. 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위주로 샀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의 동향을 보면 오히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빠져나가면서 코스닥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에게도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 아까 송길 매니저님과 저도 동의라는 생각인데 변동성이 나왔을 때 시간 지나고 보면 소부장은 항상 매수의 기회였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가장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 섹터이기 때문에 이 세 섹터 정도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000피도 9,000피 좋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힘맞추기가 나올 수 있고 그 중심에 있는 뭐 2차 전지, 바이오,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추적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시네요. 송일 전문가님과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 항상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야기할 때마다 전쟁이 아직 안 끝나서 그래요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제 전쟁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인데 이제 현금 다 태워도 되는 시즌인가요? 오늘 상당히 공격적이신데요. 네. 뭐 여러분들 아직 뭐 MOU 얘기가 오간 게 전부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선되기 직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기가 당선되면은 러우 전쟁 24시간 안에 종결시킬 수 있다. 아직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일어나기도 힘든데 종전하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MOU입니다, 여러분들. MOU.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도 아니고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좋게 마무리해보자 이런 취지의 MOU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운영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약간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시기라는 거죠.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부장을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주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는 반등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형주 쪽에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맞는데 시장을 강하게 주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지금이 이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확실성이 뭐 하나 해결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외국인 수급이 다시 이제 순매수세로 돌아섰다. 이거는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외적 리스크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조심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서킷 브레이커가 최근에 한 달 동안 몇 번 걸렸습니까? 셀 수도 없어요. 거의 매일마다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남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베팅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부장은 왜 좋게 보냐면은 지금 외국인이 수급이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선택했던 게 바로 소부장이었습니다. 지금 대외 환경은 약간 전쟁 리스크 빼면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1,56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내 증시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을 늘리는 거는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대형주보다는 저는 이제 반도체 약간 소부장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 발표 시즌인데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이제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지금 6월 25일 날 한국 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7월 초에 예정되어 있죠. 그다음에 7월 중순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부장 눌림목 구간이라든가 약간 조정받았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전에 저희가 이제 1, 2주 전에 후성을 좀 말씀드렸을 때 왜 안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렸는데 네. 후성 같은 종목도 최근에 좋은 흐름 보였거든요. HPS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반도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도 선도기업 역할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은 수급이 빠르게 도는 것 같이 보여도 약간 실적이 받쳐주고,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이제 글로벌 반도체에 해당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부장 중심으로 매매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하여튼 공격적으로 베팅할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셨다가 뭐가 가시화되면은 그때 공격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종전 뉴스가 나와서 시장에 대한 좀 뷰가 바뀌셨을까 해서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 안전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아직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기다리면서 실적이 나올 만한 좀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담아가보자라고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외국인들이 순 매수로 지금 3거래일째 돌아서면서 환율도 좀 안정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들어올 만한 그런 시그널로 봐야 되나, 아니면 단순 단기 매매라고 봐야 되나요? 송일 전문가님. 뭐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본격화된 거는 5월 달부터 했어요. 5월 달부터 했고 지금 이제 6월 중순인데 거래일로 치면은 약 한 40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바스켓을 채울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인 수급을 우리가 일회성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지속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업의 지금 이제 대부분 바치고 있는 거는 반도체인데, 반도체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호실적 기대감이 외국인 수급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실적 전망치 나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제 증시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익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소부장 기업들도 잘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저는 약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 수급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이 차익 실현한 게 40거래일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막 2거래일, 3거래일 순매수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건주들, 건설주들까지 상한가 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또 매도세로 돌아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저는 눌림목 구간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약간 여러분들 관심에서 떨어졌는데 광통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루멘텀이라든가 시에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 실적이 나오고 소부장 움직이고 광통신 한 번씩 시세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통신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비중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기판도 좋고 장비도 좋고 부품 좋습니다. 눌림목 구간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 따라가기보다는 조금은 쉬고 있는 걸 잡아보자라고 한 번 더 좀 이야기해 주시네요. 소부장 이야기 짚어주시니까 오늘 보면 근데 후성도 그렇고 뭐 테스나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이런 잘 나가던 장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쉬고 있는데 이게 기회일까요, 철순 대표님? 네, 일단은 소부장은 지금 차익 매물이 너무 좀 세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좀 강합니다. HPSP 같은 경우가 오늘 좀 20% 정도 빠졌는데 외국인들이 정말 강력하게 좀 던졌거든요, 오늘.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오늘 낙폭이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팔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에요. 다만 지금의 변동성 확실히 시간이 지나고 보면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특히나 장비주 땅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지금 수혜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뭐 역대급으로 호황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자체가 지금 증설을 계속 앞당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장비주 쪽으로 수주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재와 부품 단 이제 공급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매수한 종목의 호재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런 공급 계약 체결이잖아요, 그렇죠? 네. 수주가 들어온다라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수주가 계속적으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장비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급하게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이 변동성은 분명히 지금까지 올라갈 때 못 사서 소외감을 느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대급으로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밑에 바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저도 같은 생각인데 각각의 분야에서 일단은 선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이 좀 가장 높은 기업들 위주로 대응하신다면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변동성만 완화된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실제로 이게 지금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 섹터는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도 계속 업황이 굉장히 좋구나를 이제 볼 수 있는 게 일단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대부분 다 호재로 좀 반영이 되고 네. 있죠. 실적이 대부분 다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6월달 들어와서 이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지표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이상, 206% 정도인가요? 급증을 했을 정도로 이미 우리가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숫자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을 공략하지 않는 거는 조금 시대에 좀 역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내년에 영업이익이 정말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글로벌 1위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업계마다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아주 좀 강하게 보고 있는 쪽에서는 3위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엔비디아 다음이라는 건데 네. 그럼 3위권 안에 지금 1위와 3위가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만큼 엄청난 수익을 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서 주세였던 코스피 9,000, 10,000 이것도 당연히 굉장히 어렵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확실하게 수익을 내주고 있다면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모두 다 실적이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 내년까지, 뭐 내후년까지도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힘든 구간을 겪으실 수도 있지만 언젠간 꼭 빛을 내줄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송률 전문가님도 사실 뭐 HPSP도 그렇고 뭐 전에 MK전자도 그렇고 뭐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 주셨는데 지금 구간에서 좀 볼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만 잘 가더라고요. 좀 신중한데요. 저는 이수페타시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스권 아니에요, 계속? 일단 박스권이긴 한데요. 네. 얘도 이제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간 실적 시즌 전후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되거든요. 앞전에 4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4월 달에도 이제 실적 시즌 버프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미국 빅테크 기업하고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주요 고객사의 빅테크 기업을 두고 있고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MLB를 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MLB가 이제 저거 PCB 수직으로 적층한 건데 이게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굉장히 핵심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전후에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수주 잔고 쌓이고 있고 실제로 주가만 움직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라든지 실적 전망치, 영업이익까지도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눌림목 구간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익 매물 나왔던 후성이라든지 뭐 HPSP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네. 올랐는데 이런 선도 기업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보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주요 고객사가 어딘지. 일단 뭐가 됐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수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요. 수주로 연결 안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력 무조건 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선도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특정 카테고리 안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후성도 마찬가지죠. 후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를 이제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고 HPSP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세대 공정에 들어가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독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우리가 이제 네로라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에 해당되는지 이 정도만 보셔도 어느 정도 리스크는 낮아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부장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사 어딘지 기술력 얼마나 뛰어난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게 풍력이기도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풍력 발전 규제가 백지화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CS윈드 등 여러 관련주들이 좀 상한가로 직행하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얘기할 때 풍력보다는 그래도 우주 항공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태양광이 좋죠.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풍력 뉴스가 확 나와버려서 이제는 풍력도 좀 재평가할 수 있을까요? 철순 대표님. 일단은 뭐 풍력이랑 태양광 모두 다 우리가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좀 규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풍력 쪽에서는 이게 지금 규제가 이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상한가가 세 종목에 나왔죠. CS 윈드랑 SK 오션 플랜트, 그다음에 CS 베어링 이런 기업들이 올랐던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이 같이 못 따라간 건 아닙니다. 두 자릿수 올랐던 종목들이 꽤 많았거든요. 뭐 CI 홀딩스라든지 OCI라든지 아니면 하나솔루션도 거의 뭐 10% 가까이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이 규제 완화는 전반적으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상당히 투자 심리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사실 지금 이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전력을 만들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전 세계 주요국들이 다 동원을 하고 있죠.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연료 전지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지금 전부 다 안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특히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건설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다가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뭐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지금 시장에서 낙수 효과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셔야 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이 관련된 종목들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가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주목이 좀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CS 윈드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미국 풍력 시장에서 독보적인 생산 경쟁력을 이미 갖춘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풍력 타워 업체 중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풍력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면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텍사스 쪽에라든지 콜로라도 쪽에 풍력 타워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규제가 완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어떤 수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CS 윈드이기 때문에 CS 윈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도 같이 묶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수요는 전 세계로 지금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역시나 태양광 쪽도 보셔야 되는데 뭐 많이 있죠.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도 다 봐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고점 이후에 조정받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많이 내려온 상태고요. 우리나라 이제 태양광 모듈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도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태양광 쪽에서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풍력 같은 경우에 이번 뉴스가 이 투심을 강화할 수 있을 만한 계기가 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CS윈드, 뭐 태양광, 풍력 대표 종목 몇 가지로는 좀 함께 봐도 좋겠다라고 좀 코멘트 주시네요. 송일 전문가님께서도 풍력도 태양광과 함께 볼 섹터라고 보세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신재생에서 빠질래 빠질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발전 효율을 보셔야 되는데 발전 효율로 봤을 때는 사실 케바케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정용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는 태양광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주 모멘텀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은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꼭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됐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해외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그런 기업들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CS윈드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가 저는 당연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CS윈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풍력타워 1위 기업인데 최근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굉장히 길게 받았습니다. 길게 받았고 이 회사가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에요.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하나가 제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CS윈드뿐만 아니라 CS 베어링, SK 오션플랜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거래처가 있어요. 실제로 해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다시 한번 호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풍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CS윈드라든가 CS 베어링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봐야 돼요. 해외 매출 비중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이 편차가 큽니다. 자, CS윈드 같은 경우는 오늘 강한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요. CS 베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쪽에 있어서 베어링을 제조를 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유니슨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어요. 이 친구도 이제 풍력에 가까운 종목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풍력 쪽에서는 점유율이 1위예요. 터빈 쪽.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글로벌 관점으로 봤을 때 글로벌 터빈사가 먼저 오다를 땁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하청업체식으로 내려주는 형태인데 그 중에 하나가 CS윈드인 거예요. 근데 유니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감이 올랐긴 올랐는데 종가는 얼마였죠? 26%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4%대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풍력 좋습니다. 근데 시간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되는 거는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이 높은 기업을 봐야 된다. 그리고 약간 글로벌 풍력 업체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을 찾으셔야 돼요. 유니슨 같은 경우는 단순 기대감이 올라가다 보니까 윗꼬리만 달렸습니다. 솔직히 오늘 뉴스만 보고 매매하신 분들 유니슨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기대감이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실제로 해외 이제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중대형주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무리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어도 성장성은 한계가 있다. 지금 보면은 SK 오션플랜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 친구가 상한가 간 이유 분명히 이제 미국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이 친구 매출을 대부분 견인하는 거는 대만 쪽입니다. 대만 해상풍력이 매출로 발생이 되고 있고 네. 다만 오늘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은 23년도에 미국에 있는 풍력 전시회에 참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연관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매력적인 섹터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반도체도 뭐 화장품도 풍력도 달러를 벌어와야지 시장에서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좀 첫 번째 특이점 이슈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